정보톡톡 오늘은 중앙일보, 마맨 앙팡 등을 출처로 고집센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순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떼를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드는 모습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고집을 피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아 발달의 과정이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아이는 고집을 부려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데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만 2살 무렵부터 아이는 고집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 시기, 즉 만 2살부터 3살까지 부모가 어떻게 아이의 고집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고집이 더 세질 수도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게 되죠. 고집센 아이가 물렁한 아이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멋대로 하려는 고집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키우기 힘든 부모만의 짐이 아니라 크면서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의 고집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아이가 유치원 하원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전전긍긍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로 떼를 쓸지, 어떤 친구네 집에 간다고 고집을 부릴지, 어떤 간식을 사내라고 보챌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집이 센 아이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엄마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고집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첫째, 고집은 부릴수록 세진다. 앞서 말한 대로 아이들은 대개 만 2살 무렵부터 고집을 부리고 말썽을 부리기도 하는데요. 잘 걷게 되고 호기심이 늘면서 세상을 탐색하는 반경이 넓어지는 시기여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인지가 발달하고 생각도 발전하지만 언어적 표현력이 미숙하다 보니 고집이나 때를 통해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시기가 지나고 말로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픈 대로만 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할 경우 심하게 때를 쓰는 경우입니다. 물론 아이에게도 고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소신을 지키고 옳다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그렇죠. 하지만 자존심 혹은 엄마와의 힘겨루기, 다른 아이 누르기, 심술 등의 이유로 스스로 잘못임을 뻔히 알면서도 내세우는 건 불필요한 아집일 뿐입니다. 고집을 부려야 할 일이나 주장해야 할 상황 등 사안이나 주변 분위기에 상관없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아이들은 대개 고집을 표현하는 강도도 센데요. 감정적 흥분의 정도가 극대화돼서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화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만 열중합니다. 자연스레 몸을 마구 움직이고 팔다리를 휘젓는 등 과격한 태도를 보이죠. 심할 경우 숨을 참거나 자신의 머리를 때리거나 벽에 박는 등 자해하는 행동을 하고 아이에 따라서는 대소변을 지리거나 구토를 하는 등 신체 생리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엄마의 태도가 아이의 고집을 더 키운다. 이런 아이들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자체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싫어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피해의식으로 이 때문에 더욱 고집을 부리고 의사표현을 강하게 하는 거죠. 가령 차분하게 말했는데 엄마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엄마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생각했다가 다음번에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며 얘기했더니 엄마가 결국 요구를 들어주더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얻는 것이구나, 그리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구나 라며 성취감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엄마는 화를 내는 아이에게 예쁘게 말해야지 라거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야단을 치는 등 바른 훈육을 위해서 애쓰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한 아이는 그런 엄마의 반응은 중요치 않게 받아들이고 오직 성취하는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한층 더 강하게 고집을 피우는 거죠. 한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또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일종의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에 가자는 엄마와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은 아이의 경우처럼 의견이 대립될 때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해보자는 심리죠. 이때 부모의 승부욕이 강해서 쉽게 물러나지 않으면 더욱 긴장이 고조되는데요. 아이 역시 승부욕이 강하면 때를 더 심하게 쓰고 훈육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관되지 못한 엄마의 양육 태도입니다. 이런 엄마는 아이의 주장이 옳은지 잘못됐는지, 요구를 들어줘도 되는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자기 기분이나 주위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행동하죠.
자연스레 아이는 엄마에게 합리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 방법 역시 배우지 못합니다. 당연히 매번 고집을 부리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들죠. 엄마의 무관심 역시 문제입니다.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엄마는 아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고 반응 역시 제대로 하지 못하죠. 그렇다 보니 아이는 목소리를 높이고 과도하게 감정 표현을 하며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엄마가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고 바라보기 때문이죠. 또 지나치게 뭐든 들어주는 엄마도 문제입니다. 뭐든 다 들어주면 아이는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큰 소리 내는 경우가 드문데요. 하지만 간혹 엄마가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제한하려고 하면 아이는 전과 다른 상황에 불만을 품고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이 경우 아이는 갈수록 고집의 강력한 힘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에게 강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아이가 심하게 고집을 부리고 떼를 쓰게 만드는 데 한몫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내면에 좌절이나 분노, 적개심이 쌓이게 마련인데요. 어릴 땐 엄마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따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 이런 마음이 고집을 부리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죠. 엄마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들지는 못하지만 시키는 일을 끝까지 하지 않는 등 수동적인 방법으로 부모의 화를 돋우고 엄마를 공격합니다. 엄마 아빠가 고집이 센 경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서로 고집을 부리면서 결국 강하게 나오는 쪽이 이기면 아이는 자연스레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셋째, 고집은 아이에게도 독이다. 물론 이리저리 주위에 치이는 아이보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것을 잘 지키는 것이 흉은 아니겠죠. 오히려 줏대 없이 다른 아이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자기 의사표현도 못하는 아이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허용되는 고집과 허용되지 않는 아집의 차이는 알아야 하고 자신이 원하더라도 기다리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아집을 부리는 아이는 결국 부모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고 원하는 대로 받아주지만 아이가 점점 힘들게 할수록 엄마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가 없어지면서 혼을 내거나 무언가를 금지하는 말을 하는 등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게 되니까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 역시 자연스레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는데요. 이런 아이는 또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대인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스스로 나쁜 일이라는 걸 알면서 고집을 부릴 경우에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 자신이 떠안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이렇게 고집을 심하게 피우거나 자기 주장만을 내세울 때 부모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고집센 아이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아이가 고집을 부린다고 부모가 같이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양육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집에 꺾이며 받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엄마들이 그리 심각하지 않은 일로 아이와 힘겨루기를 합니다. 가령 엄마가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이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 자신이나 남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이라면 허용해도 되는데 엄마 스스로 주위의 평가를 의식해서 또는 지나친 염려로 인해 아이를 제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죠. 이렇게 아이와 엄마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일에는 힘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아이가 위험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재를 가해야 하겠죠. 안전벨트를 매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일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화를 내거나 몸짓이 아닌 말로 차분하고 타당하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되도록 들어주세요. 친절하게 말할 때 들어주고 화를 내거나 떼를 쓰면서 말할 때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분명한 규칙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평소 아이와 민주적인 관계를 맺고 아이의 의견과 주장에 귀 기울이고 가끔은 타협도 하되 단호하게 해야 할 때는 단호한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는 일이 버거워서 혹은 몸이 피곤해서 잘못된 고집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는 고집이 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고집을 피우지 않고 엄마의 말을 잘 따르면 칭찬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즉 고집을 피우니까 혼내야 되겠다 하는 식이 아니라 고집을 피우지 않으니까 말로 의사를 표현했으니까 칭찬받아야 한다는 식의 접근이 필요한 거죠. 훈육할 때 무섭게 하거나 매를 들고 소리를 지르는 대신 아이가 알아듣게끔 차근차근 말로 설명하며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엄마가 화를 내면 낼수록 아이는 엄마를 통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방법만 배울 뿐이니까요. 한편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 신철희 소장이 쓴 삐딱한 행동 속에 숨겨진 우리 아이 속마음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삐딱한 행동을 하는 아이의 마음을 읽는 방법과 아이와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버릇 없고 고집센 아이로 자란다면 문제는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군요. 아이의 나쁜 버릇과 문제 행동은 아이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집착이 강하고 고집이 세면서 짜증이 심한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실천적 방법을 살펴봅시다. 첫째, 사랑받으면 집착은 풀린다. 무언가에 대한 아이의 끝없는 요구와 집착은 부모의 사랑이 채워져야 풀립니다.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아이를 위해서 온전한 시간을 내주세요. 맞벌이 엄마라면 퇴근 후에 옷도 갈아입기 전에라도 일단 놀아주세요. 아이는 어느 정도 욕구가 차면 자연스럽게 엄마에게서 떨어집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한 가지 물건에 대한 집착을 줄여주세요. 부모와 여러 놀이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아이는 사랑의 맛을 알게 됩니다. 둘째, 아이한테 화가 나면 타임 아웃.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커도 부모가 화를 내면 아이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화를 내는구나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감정 조절이 필수죠. 화가 치밀더라도 마음속으로 타임아웃을 외치세요.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잘 참다가 다시 폭발하면 아이는 엄마를 지켜보다가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라며 실망하게 되니까요. 셋째, 부모부터 행복하자. 부부관계가 좋은 건 집안 공기가 좋은 것과 같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치 못하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받기 힘들고 그 결과가 문제 행동으로 표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부부 사이를 만드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죠. 아내도 가끔 집안일을 잊고 외출할 수 있도록, 남편도 때론 방해받지 않고 실컷 TV를 볼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 주세요. 넷째, 아이가 싫어하는 걸 시키지 말자. 아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야 아이는 사랑받았다고 느낍니다. 놀이는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도구입니다. 어렸을 때는 많이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스킨십을 해주고 좀 더 잘하면 함께 쇼핑을 가거나 맛있는 것을 사 먹으며 대화를 나누세요. 다섯째, 아이 마음을 헤아려 준다. 고집이 센 아이는 부모가 일단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면 한풀 꺾입니다. 더 놀고 싶다고 떼쓰면 더 놀고 싶지라고 먼저 반응한 후에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어서 집에 가야 해라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가급적 아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허락해도 될 일은 처음부터 흔쾌히 해주고 안 될 일은 단호히 거절하는 일관성을 보여주세요. 여섯째, 친구와 즐겁게 놀면 만사가 술술. 친구와 즐겁게 노는데 아이 마음속에 앙금이 쌓일 리가 없겠죠. 과외 활동이 너무 많아서 아이가 친구와 놀 시간이 없다면 과감하게 한 가지는 정리하세요. 아이들끼리 많이 놀아야 사회성의 기술과 요령을 배웁니다. 이것은 부모가 절대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오늘은 아이의 고집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부모의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이의 독립심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